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뇌출혈과 뇌졸중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혹시 나는 멀쩡한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병들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몸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사례들을 토대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시죠? 실제로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작은 혈관 하나가 터져도 뇌 전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우리 뇌는 마치 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도 쉽게 손상을 입게 되죠. 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흘러나오면 그 혈액 자체가 독성물질처럼 작용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 염증이 주변 신경세포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시고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은퇴교사분입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시고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지내오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두통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통이 점점 심해지더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셨고 깨어나신 후에도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평생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분이 단어 하나 꺼내시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도 제대로 들지 못하셨어요. 마치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아이처럼 천천히 정말 천천히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언어치료사와 함께 발음 연습을 하시고 물리치료사와 함께 근력 운동을 반복하셨어요.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고 1년이 지나서야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오른쪽 손목에는 아직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으시고 복잡한 단어들은 가끔 헷갈려 하십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머릿속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세요. 치료는 받았지만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그 후유증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뇌출혈은 예방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검진을 받고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집에서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하루에 한두 번씩 꾸준히 재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재시면 됩니다. 수치를 노트에 기록해 두시면 병원 가실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보세요. 이제 더욱 무서운 종류의 뇌출혈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하는 정말 위험한 뇌출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젊은 나이에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지주막하 출혈은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 파열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의 어느 한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 동맥류가 있어도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이민호님이라는 분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55세이시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작은 동맥류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라셨어요. 평소 특별한 증상도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었는데 갑자기 뇌 시한폭탄 같은 게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당황스럽기만 했죠. 하지만 다행히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고 위치도 치료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코일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시술은 동맥류 안에 작은 코일을 넣어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에요.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부담이 훨씬 적은 치료법이죠. 시술 자체는 2시간 정도 걸렸고 큰 합병증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분은 시술 후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어요. 처음 몇 개월간은 조심스럽게 지내셨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코일 시술로 조기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여전히 식당 일도 열심히 하시고 취미로 등산도 다니십니다. 혹시 자신에게도 동맥류가 있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조기 발견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이시라면 MRA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MRI뿐 아니라 MRA 즉 혈관 촬영도 꼭 문의해보세요. 비용이 조금 더 들기는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뇌출혈 병력이 있다면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세요. 유전적 요소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혈관이 상처를 입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은 생각보다 열이 뒤어려요.
고혈압, 흡연, 잘못된 식습관으로 쉽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염증이 심해져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적당량은 호르몬과 세포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과잉이 되면 독처럼 작용해요. 몸속에서 서서히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최영자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68세이시고 평생 살림을 도맡아 하신 전업주부분입니다. 그분은 음식 만드는 솜씨가 정말 좋으셔서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잘 만드시는 걸로 소문이 났죠. 문제는 본인도 그런 기름진 음식을 즐겨 드셨다는 점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름진 전 종류, 달콤한 과자들을 자주 드셨어요.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 검사를 권하셨고 경동맥 초음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목 부위 혈관에 이미 상당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거예요.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었고 혈액이 흐르는 통로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언제든지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동맥경화까지 확인되었으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식단과 생활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확실히 줄이시고 대신 채소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삼겹살 대신 생선을 드시고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셨죠.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셨어요.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까지 하게 되셨어요. 약물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고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늦기 전에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혈관 손상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채소를 늘려보세요. 금연과 절주도 꼭 필요해요. 혈관에 불필요한 독소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제 더욱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오랫동안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정말 조용히 몰래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혈전이 생기면서 단 30분 만에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20년 동안 쌓인 위험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갑작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미리 쌓여온 결과가 어느 순간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마취됨이 터지는 것과 비슷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터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균열이 생기고 약해져 있었던 거죠. 김상호님이라는 분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74세이시고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셔서 매년 빠뜨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3년 전 검진에서 경동맥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목 부위 혈관이 60% 정도 좁아져 있었어요. 아직 증상은 없었지만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셨고 더 심해지면 시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셨어요. 평소에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으니 실감이 나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혈전 예방 약물과 콜레스테롤 약을 꾸준히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약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으셨지만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도 개선하셨고요. 1년 후 추적 검사를 받았을 때는 상태가 많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혈관 협착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혈액 검사 수치들도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분 말씀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세요. 혹시 혈관 나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관 나이 확인으로 위험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1년에서 2년에 한번 받아보세요. 간단하고 안전한 검사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멸종 가능한 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방만이 답입니다.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윤혜경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63세이시고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봐오셨어요. 그래서인지 예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50대부터 본격적인 건강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맨몸 체조를 하시고 겨울에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어요.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완전히 바꾸셨죠? 직접 장을 보러 다니면서 신선한 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스트레스로 담배를 피우셨는데 건강을 위해 단호하게 금연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성공적으로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매일 산책과 금연을 실천하신 거죠.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혈관 관련 검사도 추가로 하셨습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치료를 받으셨고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금도 또래보다 안정적인 혈압과 혈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검사에서도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게 나왔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세요. 주변 분들도 그분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체중 관리, 정기검진 같은 기본적인 습관이 최고의 약입니다. 젊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지만 언제 시작하든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루 1시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빠르게 걸으시거나 계단 오르기, 실버 체조 같은 것도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기본 검진과 혈관 검사를 꼭 챙기시고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뇌혈관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소 무겁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지금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뇌와 혈관은 앞으로도 오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이 곧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점 꼭 마음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